다음은 서울대학교 언론대학원 원장이셨던 조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알곡이 벼가 있듯이 우리 마음도 익어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런 우리 애국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과 미국의 어떤 그 관세 협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상황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의 가져야 할 마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 광복 80주년 그럽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치고로도 치고 남을 수 있었던 그런 국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산업이라는 거는 산업을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그 필라델피아에 하나가 필리 조선소를 거기에 그걸 인수해 가지고 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접이에요. 용접. 미국 사람이 기술적으로 아주 정교한 용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교육을 시키고 우리는 용접 잘하는 사람을 빼갔습니다. 그게 공급망 생태계입니다. 우리 주 4일째, 5일째 그러는데 이 손이라는 게 저번 내가 얘기했잖아요. 피아노를 오늘 치는 그러니까 어제 쳤던 거와 같은 수준의 그 피아노를 치려면 5번을 4시간, 5시간을 연습을 해야 그걸 복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1945년 내지 1950년 48년 50년 이때를 그걸 그냥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 용접할 수가 없어요. 그 둔한 손가락 가지고 용접을 하는데 이건 조선소를 운영하는 용접공이 아닌 거예요. 정교한 대한민국의 그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업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 기능공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요, 그 기능공을 대신 특히 클린턴 정부에는 1990년 이후에 WTO를 중국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아주 호혜적인 특혜를 줘서 가입시켰어요. 그러면서 공급망 생태계를 중국에다가 막 집어넣었습니다. 자, 여기 이상한 게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서 인도가 지금 14억, 중국은 13억 정도, 이런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가스를 사오는데 우리 거 안 사오고 러시아 거 사온다고 관세를 50% 때렸습니다. 왜 그럴까? 중국을 지금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근데 인도 또 커져버리면 또 저놈들 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인도라는 그렇잖아요.
반은 사회주의, 반은 자유주의.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저놈을 또 키워주고 또 미국이 또 힘들어해. 급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한테 붙든가 러시아에 붙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망 생태계라는 게 이렇게, 그러면 공급망 생태계 왜 지켜야 돼? 그런데 클린턴 정부 이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서비스 잡,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정권이라든가 이런 데 막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가에 가면 그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 참 많거든요. 그걸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벌어지니까 결국은 공급망 생태가 무너졌어요. 무너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32조 달러가 적자가 납니다. 상당한 돈, 32조 달러, 36조 달러. 그리고 이 공공부채가 97.8%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요, 통계가 이 문재인 정권 오면서 통계 조작하는 게, 나 요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요, 신문을 가가지고 인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문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인터넷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 그러면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구글을 치면 그 신문에 나왔던 그 타이틀이 그대로 나와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통계를 조작하는, 어디에서 해요? 중국이나 북한에서 하는, 공산국가에서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보를 믿지 못하는, 아까 이상로 대표께서 그런 얘기했죠. 언론이라는 게 예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광우병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이상로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광우병이 났으면 왜 났는가? 그리고 그 광우병으로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냐? 그리고 뭘 먹었구나 하는 게 정확한 팩트가 나와야 돼요. 언론은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팩트를 지금 계속 저걸 하거든요. 팩트를 계속 조작을 합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흘 동안 아주 기사를 잘 냈어요. 그러니까 인용하는 게 전부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한 3일 가니까 싹 빠져버렸어. 또 그냥 선전선동 진지전 구축 고짓하는 거예요. 고짓하는 거야. 그 진지전 구축이라면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예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광우병 사건 모양으로 계속 지들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려고 지금 공영방송도 지금 3법을 만들어가지고 공영체제 노조에도 주고 너 그것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미국이요. 그러니까 공급망 상태가 무너지니까 중산층이 무너지고 삶이 팍팍해지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니까 안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미국을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관세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급망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결국은 중산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나 뭐 이런 데 잘 살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뭐 1억 이상 받는 노동자가 뭐 수두하다고 뭐 한 70%가 1억 이상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망 생태계를 살리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그 사이클을 이렇게 들어가면요, 우리가 가장 지금 적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급망 생태계를 조금만 지나버리면 우리도 미국과 꼬같이 돼버려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대학 가면 남학생이 별로 없어요. 여학생들이 있는데, 여학생들이요, 결혼을 누가 하나 그러면 최고 많이 하는 게 미국 애들 하고요.
그 교육시켜놔가지고 영어를 그냥 막 잘하게 해놓으니까 미국 사람을 결혼했대요. 여자들 가보래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버마, 뭐 이런 데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결혼시켜야 되는 그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요, 조선소가 굉장히 우리에게 그런데 미국은요, 조선 그 산업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 반도체도 TSMC가 굉장히 잘 나가는데, 이놈들이 말이야, 웨퍼 내지 또 파운드리 칩을 지가 중국에다 갖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야야, 쉽다. 그리고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쪽은 삼성으로 그냥 막 물량이 막 떨어집니다. 한국으로서는요, 조선 떨어지지, 반도체 떨어지지, LG화학 배터리 떨어지지, 대박나게 생겨, 대박나게 생겨. 그런데 그런 시기입니다. 요거 늦춰버리면 없어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한 82%가 지금 한계 기업이거든요. 이걸 좀 살려야 돼. 살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 386 운동권이 거지도 않은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허송세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는 핵심이 뭐냐? 그럼 사실을 왜곡하고 데이터를 왜곡하고 국가 부채를 왜곡하는 거예요. 지금 저걸 쳐보면, 네이버에 쳐보면 국가 공공 부채가 54.5%인지 60%인지 지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지금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공급망 생태계가 누가 무너지게 해서 문재인, 뭐 노무현부터 그렇습니다만 문재인 때 탈원전 했죠. 그리고 주 52시간. 소나기 수출 맨날 하는데 무슨 52시간, 무슨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제 했죠. 미국은요, 최저임금제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우리는 뭐 사업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막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력들이나 그 중소기업들 중국 다 빠졌죠. 공급망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까 한국의 코스트는 자꾸 높아지고 그 시간이 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에 간 삼성도 말이에요. 삼성도 결국은 그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공급망 생태계가 그래도 반도체는 살아있어요. 자동차 같은 건 난감하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거를 공급망 생태계를 문재인 정권 하죠. 그럼 탈원전 봅시다. 요번에 이제 이재명이가 무언 얘기하냐 그러면 탈원전 그 얘기 뭐 계속 하고 싶죠. 그런데 탈원전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뭘 얘기하냐 그러면 지금 말이에요. 탈원전을 계속하면서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공급망 생태계가 막 무너진 대로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서 그럼 그게 문제가 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나면 감사원 기능을 그냥 파괴시켜가지고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에 대한 사실의 근거를 확실해야 이게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문제다 하는 게 나올 텐데 그걸 왜곡시켜 버리니까 이게 탈원전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하는 소리가 너 세금 더 좋다. 전기세 좀 내려라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공급망 생태계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공급망 생태계를 계속 뽀기는 거예요. 뽀겨. 그리고 그게 아니다. 뽀기면서 아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럼 거기에 자유와 독립 정신이 있냐?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선거부터 계속 부정선거 해가지고 계속 국민을 속여먹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선전선동 진취적 군집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넘어가는 겁니다. 공급망 생태계에 그 좋은 사이클이 그냥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8.15 이후에 그게 계속 공격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 언론에서 뭘 보냐? 그 사람 예술하는 필요 없어. 너 사실을 분명히 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 과학에 근거하고 그다음 논리성을 따지고 하는, 그러니까 어널리시스하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신티사이즈 하는 거, 인과관계 따지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점을 계속 파해가지고 그걸 그냥 공개시키고 세계에 그냥 다 공개를 해버려 하고 우리의 문제점을 계속 하게 되면, 밝히게 되면 세계인과 도와줘요. 우리 방산산업 봐요. 방산산업에 세계인들이 막 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KF21 같은 거, A사 레이더 같은 데는 그건요, 세계 지금 1위로 가고 있어요. 왜? 반도체 기술 때문에, 파운드리 기술 때문에 그래요. 이재용 회장이 옛날 얼마 전에 그런 얘기해서 우리는 짜장면 배달하듯이 그 파운드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장에다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좋은 기회를, 그리고 AI의 삼성포는요 세계가 그냥 뭐 경악해요. 그만큼 좋은 기회를 왔는데 그걸 어떻게 자유와 독립정신을 버려버리고 중국에 붙이려고, 북한에 붙이려고,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좋은 일이, 아주 쉬운 일이 있는데 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그 싸우질 않냐 이거야. 니들 탐욕을 위해서 그거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애국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길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8.15 아까 이상로 대표께서 얘기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윤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해달라는 걸 요구를 해야 돼. 언론사에다 요구를 하고 방송사에 요구를 하고 댓글을 달아가지고 여론을 조성을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약점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와 미국이 어떻게 접근시키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1960년에 허정 내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허정 내각이 있었는데 과도정부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꿔가지고 대통령은 윤보선이가 하고 총리는 장면이 하고 해가지고 이원 집정제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거죠. 자, 그때 해보니까요 4.19 기자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냥 선전선동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목금지법하고 보안법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장면 정권이, 허정이 물러서고 장면 정권이 총리가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는 국민을 잘 살려보겠다, 잘 사는 국민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공급망 생태계를 거기를 창조하는데 온 힘을 쏟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요. 민주당이 장면 정권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공급망 생태계 노력을 했지만 자기 아이디어가 없어. 난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탄핵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양반 뭐는 반도체가 뭔지 뭐 공급망 생태계가 뭔지 얘기는 들었는데 피부로 느낀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대열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코드가 같았다 이게. 코드가 같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코드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안 온다는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